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지난 주말이 이제 게임 e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11월 2일 새벽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대의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2024 결승전이 열렸고요. 한국과 중국 두 팀이 맞붙은 이 대결에서 한국의 T1이란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우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뜻깊은 지점이 있었는데 한국의 T1이라는 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한국의 e스포츠 또 세계 e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한 선수가 이로써 5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1세기 e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게임을 잘 모르지만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상혁 선수는 1996년생 선수입니다. 그러면 요즘 나이로 28살이 걸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고요. 항상 보면 앞에 수식어가 페이커라고 붙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캐릭터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는 이상혁이라고 안 부르고 페이커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항상 부르게 되는데 아마추어 시절, 그러니까 프로 데뷔하기 전에 그냥 일반 게이머였던 시절에는 고전파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저도 당시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게시판 같은데 소문이 돌죠. 야, 고전파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네. 일반인뿐 아니라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애가 나타났다는 막 그 웅성웅성함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시에 T1이라는 팀에 데뷔를 하면서 아, 저 친구가 그 고전파래라고 하면서 저도 그 데뷔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말 그대로 데뷔부터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계산 속도, 그다음에 손놀림, 동체 시로 이런 게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데뷔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악플러들이 있죠. 에이, 그럼 반짝하고 말 거야. 근데 그게 벌써 11년 전이거든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11년간 심지어 그 각 대회, 국내 대회, 국제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 금메달리스트도 너무 당연하게 페이커 이상혁이 가져가는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명실상부 e스포츠를 상징하는 단 한 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리그 전체를 상징할 정도라고 하면 뭐 e스포츠계의 메시나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스포츠에는 우리가 고트, GOAT라는 말을 씁니다.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절을 통틀어 단 한 명의 최고를 가리키는 말을 고트라고 하는데 딱 이 고트는 한 명을 가리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축구에는 펠레다, 농구에는 마이클 조단이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이 고트고, 원래 처음 시작된 거는 복싱의 무하마드 알리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이제 나왔던 말이 이 고트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내가 보기엔 누가 고트야라고 얘기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몇몇 종목에선 매우 명확하기도 하죠. 뭐 농구가 전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마이클 조던이 고트다라고 하면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e스포츠의 고트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무도 페이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한 종목을 넘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e스포츠라는 장르를 가리킬 때도 우리는 단 한 명의 고트라고 뽑으라고 했을 때 페이커 이상혁이죠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기에 e스포츠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걸까요? 예,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우승을 차지했느냐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일 텐데요. 뭐 농구의 고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이른바 두 번의 3핏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91년에서 93년, 그다음에 96년에서 98년 이렇게 3년간을 3번 연속 우승을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핏을 2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 뒤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제 실력이기도 했고 저도 당시에 고등학생이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농구만 봤는데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지난 주말에 우승을 포함해서 총 5번의 국제대회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니 조던은 6번인데 왜 얘는 5번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e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국제대회 최다 우승 횟수 1위의 기록이고요. 2위 선수랑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위도 한국인이에요. 네. 페이커와 한때 콤비였던 뱅기 배성웅 선수가 총 3회 우승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마이클 조던의 3핏처럼 2015, 16 그다음에 2023, 24는 각각 연속 우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이라고 하면 적을 것 같지만 잘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게 페이커 선수는 2013년에 처음 월드 챔피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1년 뒤인 2024년에 아직도 월드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기간만 봐도 11년 동안 계속 챔피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게다가 국제대회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e스포츠 리그에서 소위 말하는 축구의 브라질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게 한국 리그지 않습니까? 네. 한국 리그에서는 총 10회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타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국제대회 역대 우승자 중 최연소 미드라이너라는 포지션을 이제 맡고 있는데 동시에 최고령 우승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우승하면 또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게 될 정도고요. 이 기록이 더욱 유의미한 건 e스포츠 리그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도 있어요. 이 국제대회는 2011년에 1회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총 13번의 대회가 열렸는데 그중에 5번을 우승한 게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고트라는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e스포츠 리그를 압도하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지난 주말 롤 월즈 2024에서 5번째 우승을 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어떻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e스포츠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건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사실 e스포츠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뭐 임요한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떡밥이죠. 사실 세대가 좀 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선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요즘도 가끔 나오는 이슈가 뭐 임요한과 이상혁 누가 베스트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좀 다르고 네. 또 시대도 많이 차이가 시대가 나다 다르죠.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나 싶지만 한편으로 이 페이커 이상혁과 황제 임요한의 누가 더 최고냐 논쟁은 한 10년 전의 논쟁과 비교해 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있긴 해요. 10년 새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데뷔 초부터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신예의 선수로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리그를 확 휩쓸고 국제대회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예 때는 뭐 임요한과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임요한급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2010년, 10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게시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임요한은 진작에 넘어서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저는 흥미로운 게 10년 동안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임요한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업적이 얕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오히려 e스포츠 전체에서 이 두 선수의 관계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면 그 공로를 통해서 마침내 꽃이 만개한 순간이 페이커 이상혁의 순간이 아닐까 싶죠. 그러니까 임요한과 이상혁 e스포츠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모두 한국인이잖아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두 선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e스포츠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뭐 모든 이에게 익숙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신진 스포츠의 영역이긴 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얼마나 큰 스타성을 갖고 있느냐가 이 리그의 흥행 자체를 좌우하기도 하는데 임요한과 이상혁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저는 그 스타성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타성이라는 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단지 게임을 잘한다, 뭐 쇼맨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혁 선수는 쇼맨십이 좀 없는 편이죠. 이렇게 데뷔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래요. 그 이상혁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쉿 이라고 하는 표정인데 이게 저는 처음엔 말을 정말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이 필요 없고 실력으로 증명해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뭐 이렇게 쇼맨십이 있는 선수라고 부르긴 어려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스타성이라는 것은 네.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씬에 대한 애정과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머로서의 자부심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게이머라고 하면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죠. 쟤들은 공부 안 하고 밥 먹고 게임만 했다. 게임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게임에서 욕하고 경솔하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이러지 않느냐. 뭐 저도 가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이머들 욕 좀 하지 말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좀 뭐랄까요, 사회적인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 두 선수, e스포츠를 상징하는 이 두 선수는 이러한 편견을 인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e스포츠 넘버원으로서 어떤 언행을 보여야 하는가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가져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정점에 있었지만 이 리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스폰서를 찾아다녔고 자기가 팀의 재정적 그 배경들을 만들었고 후배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내서 e스포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임요한 선수는 그때부터 이제 지상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e스포츠라는 리그가 있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재미있고 많이 봐주세요 하고 거기서 때로는 공격도 많이 당했죠. 어떤 방송에 나가서는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 충동이 나지 않나요? 이런 걸 생방송으로 또 겪기도 할 정도였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상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굉장한 그 태도 면에서의 훌륭한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특히 초반에 선수들이 인성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내내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네. 뭐 부르면 안 온다거나 펑크가 잦은 리그기도 했는데 이런 구설수 속에서 우리가 이 e스포츠를 정말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엔 그게 있었죠. 1위를 봐라. 1위가 보여주는 언행을 봐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몇몇 게시판 이용자들이 이상혁도 뒤는 어두울 거야 하고 막 이상혁 선수의 옛날 기록을 찾았는데 되게 썰렁한 농담한 거 하나 정도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벽한 자기관리, 깔끔한 행적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e스포츠 리그라는 것에 품위를 만들어버렸다는 게 저는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가 나 자신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 어깨에 이 종목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챔피언으로서 신진 스포츠로서의 e스포츠를 이끌어낸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단지 위험이 있고 뭐 품위가 있다고 해서 인기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품위만 있으면 그냥 에헴하고 끝나고 사실 스포츠는 또 엔터테인먼트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려한 쇼맨십이 필요합니다. 페이커 선수, 그다음에 페이커 선수가 지금 11년째 속해 있는 이 T1이라는 팀을 한 단어로 상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서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팀이에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기본적으로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됩니다. 농구랑 똑같죠, 이거는. 근데 이 팀에서 5대5로 이제 경기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각 캐릭터들이 이제 체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T1의 굉장히 특기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까지도 앞에서 막 움직이다가 안 죽고 빠져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체력이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이 500의 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니까. 그러면 상대도 500의 체력을 100을 뿌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산을 하냐면 맨 앞에 먼저 페이커가 나가서 490까지만 맞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490 맞고 뒤로 빠지고 그러면 아무도 안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공격을 다 분산시키고 자기네는 한 사람의 500 정확히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화면으로 보면 체력이 정말 이렇게 깻잎 한 장 정도 남은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긴장감이 넘치고 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네. 어떡하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서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열렸던 2024 결승전에서도 이런 면모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고 특히 이제 페이커 선수 e스포츠에서 29세면 노장입니다. 이 노장 선수가 팀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보는 저도 아이 끝났네라고 하는 상황에 그 10%도 안 나는 체력을 적진 뛰어드니까 상대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야 내가 페이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10%에 다 몰려오는 걸 아군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 미드라이너라고 해서 세체미라고 하는데 페이커는 세체미가 다른 의미예요. 세계 최고 미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면서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것이 진짜 e스포츠의 묘미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특징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킬러블 데몬킹,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사대마왕이라고 불리면서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늘 팬들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데뷔한 이래 페이커 이상혁은 항상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간당간당한 체력으로 자기는 완벽하게 계산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슈퍼 플레이 그리고 명장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명장면 제조기처럼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는데 그런 선수가 카메라 딱 경기 끝나고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진중하고 위험 있는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상혁이란 캐릭터를 보게 되는 배경이겠죠. 그런데 이제 곧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종목이 좀 다른 스포츠보다 선수들의 전성기가 짧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도 페이커의 활약상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참 누구나 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게 보시겠지만 10년 전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특히 이제 이 게임이 동체 시력하고 반사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한 20대 중반만 되면 노장 취급을 받으면서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29세 이상혁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또 이상혁 선수의 이 행보가 e스포츠라는 곳의 선수 생명이 그동안 우리가 짧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상혁 선수도 뭐 언젠간 은퇴를 하겠죠. 이제 나이가 정말 꽉 찼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선수의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 e스포츠의 역사를 매 순간 갱신해온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해 또 우승하면 또 최고령 우승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고 은퇴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훗날에 e스포츠라는 것을 역사로 다룬다면 아마 그 일장에는 페이커의 얼굴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권투에서의 무하마드 알리, 축구에서의 펠레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마도 e스포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상혁이라는 이름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기억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2017년